북한이 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요, 새로운 무기체계인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또다시 안보 위기를 고조시킨 날 우리 군은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하고 또 건조까지 한 최고 전략 자산이죠. 장영실함의 이 잠수함 진수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군의 중요 행사에 그동안 자주국방을 강조해오던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의 참석 관행을 깨고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어제 북한 미사일 도발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은 새로운 무기 체계인 극초음속 비행체라고 언급했을 뿐 이 구체적인 미사일 기종이나 또 세부 재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극초음속을 강조하면서 최근 열병식에 등장했던 이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11마형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지만 우리 군은 가능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어제 도발은 곧 방한할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로 풀이되는데요. 이 사거리가 짧은 단거리 미사일을 쏘고 또 이 김정은이 발사를 참관하지 않은 것도 이 나름의 수위 조절을 통해 북미 대화에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눈길을 끄는 건 우리 정부의 대응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이 북한을 향한 비판 또는 규탄 메시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실 주재로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렇게만 밝혔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평소 자주국방을 그렇게 강조해왔던 이재명 대통령의 어딘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한 그런 행보를 두고서도 뒷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어제 있었던 우리 군의 새로운 전략 자산이죠. 장영실함 잠수함입니다. 이 진수식에 대통령은 물론이고 총리, 안규백 국방장관까지 주요 인사들이 모두 불참한 겁니다.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어제 오후 우리 해군의 첫 3,600톤급 잠수함인 장영실함의 진수식이 경남 하나오션 거제 조선소에서 열렸습니다. 장영실함은 이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된 차세대 전략 자산이란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어제 이 진수식은요, 이 대통령은 물론이고 김민석 총리와 안규백 국방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가 동시에 불참을 하면서 강동길 해군 참모총장을 주빈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대통령의 경우 이 특별한 공개 일정이 없었고 안규백 국방장관 역시 이 공개 일정 없이 업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석 총리만 오전과 오후에 각각 충청과 대구에서 일정이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해군은 당초 이 대통령의 참석을 예상을 하고 진수식을 준비를 했지만 이후 불참으로 정리가 되자 당혹감을 드러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이 진수식 모습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장영실함은 우리 기술로 만든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신형 잠수함 진수식에는요, 1992년 이후에 보수 또는 진보 출신을 가리지 않고서 역대 대통령이 빠짐없이 참석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어제 이 대통령의 불참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네, 한국형 잠수함은 1992년 독일과 기술 협력을 통해 도입한 장보고급 잠수함이 시작입니다. 1992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장보고급 국내 조립 1번함인 이천함 진수식에 참석한 이후에 선도함 진수식 때는 대통령이 빠짐없이 참석해 왔습니다. 잠수함은 국가 전략무기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2006년 1,800톤 손원일급 1번함인 손원일함 진수식에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자리를 함께 했는데요. 또 3,000톤급 첫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 진수식 때는 2018년 당시 남북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상황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서 힘을 통한 평화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흔들림 없는 안보 전략이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재임 기간 1번함 진수식이 아니더라도 김영삼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각 장보고급 3번함인 최무선함, 손원일급 4번함 김좌진함 진수식에 참석해서 국방력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 장영실함 진수식은 우리 군의 첫 3,600톤급 잠수함인데도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이 장관급 이상 인사들이 일제히 불참하면서 군 4기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군의 관습에 따라 이 주빈의 부인이
배에 연결된 이 진수줄을 자르는 행사도 그동안은 주빈이 대통령이었던 만큼 이거 영부인이 해왔었지만 어제는 해군 참모총장이 주빈 역할을 하면서 총장 부인이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그러니까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도 이 잠수함 진수식에는 참석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 왜 이번 행사에 불참을 했는지 그 배경에 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불과 사흘 전에도요, 방산 전시회에 참석해서 자주 국방을 강조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일 서울 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요, 자주 국방론을 강조를 하면서 핵심은 방위 산업의 발전이고 국산화된 무기 체계를 대한민국 국방에 실제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도 자주 국방을 거론했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의 기초에 강력한 자주 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 국방은 필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자주 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제 진수식을 가진 장영실함의 경우에는요, 이 대통령이 말해온 이 자주 국방론과도 맞닿아 있는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군의 핵심 전략 자산입니다. 우리 방위 산업 기술이 집약이 돼 있어서 이른바 K 방산 수출의 또 다른 회심의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옵니다. 네, 장영실함은 우리 독자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된 첫 3,600톤급 잠수함입니다. 기존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보다 커졌고 성능도 한 단계 향상됐다고 평가받으면서 특히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잠수함에 리튬 이온 전지를 탑재하면서 핵 추진 없이도 3주가량 작전이 가능합니다. 적의 미사일 방어망을 뚫을 수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을 최대 10기까지 탑재할 수 있어서 북한 핵 미사일 공격 징후가 있을 경우 선제 타격하는 수중 킬체인 전략 자산으로 꼽힙니다. 2027년 장영실함이 인수되면 이후 잠수함 방산 수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 필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외신 인터뷰가 공개가 돼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인터뷰 내용을 두고서 결국 어제 잠수함 진수식에 불참한 것도 이런 북미 대화 기류와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그 앵커 말씀하신 이 대통령의 발언, 오늘 미국 CNN을 통해 보도된 내용인데요. 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이 상대방과 만나 대화하는 것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간 대화에 나설 것을 간접적으로 당부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번 인터뷰는 어제 저녁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장 야당에서는요, 이중적인 안보관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 나왔습니다. 네, 이진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은 평소 자주 국방을 외치던 이 대통령이 정작 우리나라 최신 잠수함인 장영실함 진수식에 불참한 것은 이중적인 안보관이라고 일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눈치를 이렇게 본다면 유사시 50만 대군을 통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자주 국방을 강조하면서도 진수식에는 불참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우리가 로키로 나서도 북한 도발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한 예비역 장성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도 8조 원 규모로 알려진 폴란드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인 범고래 사업 수주를 위해서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특사로 파견을 했는데 우리군 최신의 이 잠수함 진수식에 대통령이 참석을 했다면 자연스럽게 한국 잠수함 기술력 홍보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요, 역대 대통령들이 참석해오던 그런 관행까지 깨면서 어제 장영실함 이 잠수함의 진수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북한을 의식한 거 아니냐, 일종의 로키 전략이 아니냐, 지금 이런 어떤 비판 섞인 지적이 야당으로부터 또 일부 군사 전문가들한테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전 세계에서 자주 국방을 하는 또는 할 수 있는 나라는 뭐 미국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주 국방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자체가 저는 정치적 구호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자주 국방을 위해서 필수적인 거는 우리가 그 50만 대군을 그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과 그다음에 첨단 무기들이거든요. 첨단 무기 중에서도 바로 잠수함과 같은 거는 자주 국방의 선봉장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자주 국방이라는 본인의 정치적 구호와 그다음에 실질적인 내용이 뒷받침이 되려면 저런 장영심함 같은 저런 그 최신의 잠수함 진수식에 대통령은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앞뒤가 맞는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뭐든지 간에 그러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여러 군사적인 안보 외교의 여러 가지 구호들, 목표들 뭐 이런 것 자체가 총체적으로 아, 저 말을 믿어도 되나 하는 불신에 휩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에서 걱정이 됩니다. 네. 저는 뭐 야권이 대통령의 진수식 불참에 대해 문제제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바로 뭐 이중적인 안보관이라든지 뭐 북한의 눈치를 본다 이렇게 바로 연결될 수는 없다라고 보고요. 사실 이건 국민의힘의 정치적인 공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로서는 정말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에이펙이 이제 곧 열리게 되고요. 특히 많은 전문가들이 에이펙에서 사실 북한의 김정은과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을 표명하는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사실 정부로서는 그 부분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는 생각 듭니다. 네.